전쟁은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가족을 잃은 천만 이산 가족이 생겨났다. 전쟁 고아만 10만에 이르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폐허 위에서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 삶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전쟁이었다. 아이들은 미군으로부터 기브 미 초콜릿이란 말부터 배웠고 그들에게서 얻은 물건으로 허기를 달랬다.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한국의 어려운 상황을 돕기 위한 구호의 손길이 이어졌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와 같이 모든 선전을 많이 해주시는 중 더욱 옷과 좋은 것을 많이 거둬서 우리 한국에 내보냈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국의 원조는 전쟁으로 파괴된 한국 경제에 숨통을 터주었다. 부산항에 첫 원조 물자가 도착하던 날 이승만 대통령이 부두에서 환영 행사를 열었다. 그만큼 한국 경제의 사활은 미국의 원조에 달려 있었다. 그 식량 원조라는 것이 미국 있어가지고 그 식량을 갖다 우리한테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식량을 받아다가 국민한테는 이제 그걸 팔았죠. 정부에서는 팔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국민한테 지금 세금 받을 처지 못하니까 말이야. 그것이 정부에 이제 제정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부에 인건비 주지만은 여러 가지 건설 사업에다가 그걸 가지고서 부응을 했죠. 전쟁은 역설적으로 한국의 자본주의화를 촉진시켰다. 그 시작은 농지개혁이었다. 전쟁 중 이루어진 농지개혁으로 지주계급은 몰락했고 소작농은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대다수의 농민이 자유롭고 자립적인 경제 주체가 돼 시장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됐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궁핍했지만 사람들은 살아야겠다는 의지로 충만했다. 전쟁으로 인해 생활 기반을 잃은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들었다. 이들은 일자리를 얻어 돈을 벌어야만 했고 산업자본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원천이 됐다. 정부는 일본인 귀속재산 대부분을 민간에게 헐값으로 불화했다. 공장 설립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가 달러로 빌려주었고 부족한 자금은 은행 융자로 충당해 주었다. 이때 일어난 산업은 제분, 제당, 면방직 등의 300산업.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민간 기업이 경쟁적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 아래 한국 자본주의의 기초는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45년부터 1953년까지의 인플레이율이 얼마냐? 500배가 넘어요. 500배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만%가 넘는단 말이에요. 5만%가. 그런 인플레이예요. 그러니 무슨 산업을 소규모 산업을 하려고 해도 융자를 줘야 하는데 융자를 주면은 융자 받는 사람이 뭐든지 자재라도 사놓으면은 몇 달 안 가면 2배, 3배 되니까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특혜 받는 거 마찬가지란 말이야. 또 필수 불가결한 거 수입해 오는 것도 달러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국민에 수출이 없으니까 그러면 정부가 달러를 배정을 팔아줄 수밖에 없거든. 불화에 달러에 불화란 말이야. 그 달러 불화 받는 사람도 특혜란 말이야. 달러 배정 받아가지고 외국에서 물자 수입했을 때 물자 들어왔을 때는 벌써 올라 있단 말이야 가격은.
그럼 그것도 특혜 아니에요? 이런 거를 다 치면은 결과적으로는 특혜를 주었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좋은 면으로 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렇게라도 안 했으면은 산업 기초도 일어날 수도 없고 출발도 없는데 어떻게 했느냐? 한국의 원조 경제 시대는 그렇게 시작됐다. 그러나 원조의 내용에 있어서는 한미 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 한국 측은 파괴된 생산 기반을 재건할 수 있는 시설재 원조를 더 원했으나 미국이 제공한 원조의 70%는 소비재였다. 미국은 당장 먹고 입을 소비재를 공급함으로써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경제 혼란을 막고자 했다. 면방직, 제당, 제분 등의 산업은 모두 원조로 들어온 공업용 원료에 의존했다. 이것이 원자재를 계속 외국에 의존케 하는 구조를 낳았고 한국 공업화의 성격을 결정지었다. 원료 가공 소비재 산업, 그것의 성과는 수입을 대체하는 것일 뿐이었다. There was also a basic economic strategy in the 1950s called import substitution strategy, where the Korean government said we'll put up big barriers to imports, of course, and we'll try to develop internally, not believing that Korea could become competitive in exporting manufactured goods. 전쟁은 북한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북한 전역은 전쟁의 잔해로 뒤덮였다. 100년이 지나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만 했다. 60만 명에 이르는 중국군은 전후복구에 커다란 도움이 됐다. 만약 사회주권에서 물심양면에 지원을 하지 않았더라면 북한 정권이 오래 견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소련으로 말하면 그때 한 40개 산업 공장을 복구하는 데 참가했는데 소련이 전후에 10억 달러를 지원했어요. 이 10억 달러에 해당한 기계 설비들, 기술자들을 이제 지원했습니다. 무상으로. 북한에 원조를 제공한 나라는 중국과 소련은 물론 동국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망라돼 있었다. 원조는 각 나라별로 북한의 도시 한 개씩을 맡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곳은 평양이다. 복구 현장에는 현대식 기중기는 물론 조립식 공법까지 등장했다. 복구된 평양은 완전한 계획도시였다. 북한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켰다. 전쟁 때 파괴된 8,700여 개의 공장과 산업시설이 빠르게 복구됐다. 전후 복구 과정에서 북한의 가장 큰 자산은 당을 중심으로 결집된 대중의 힘이었다. 1954년부터 실시된 경제복구 3개년 계획은 목표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계획 기간 중 북한의 연평균 공업 성장률은 무려 42%에 달했다. Initially, the Soviet system actually was able to generate more rapid economic growth than occurred in South Korea. The Soviet system was good at mobilizing labor and mobilizing capital investment to create economic growth. So North Korea initially grew faster than South Korea. Conventional wisdom is that per capita incomes in North Korea exceeded those in South Korea until the early 1970s. 사회주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던 1956년 김일성에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다. 위기의 진원지는 모스크바였다. 새로 집권한 후르시초프는 서방과의 접촉을 시도했다.
그는 미국의 재즈 연주자 베니 굿맨을 초청해 연주를 하게 했다. 소련 공산당 20자 전당대회에서 후르시초프는 스탈린 숭배를 비판하며 미국과 평화 공존 정책으로 선회했다. 중국은 후르시초프를 수정주의자라고 공격했고 공산주의 양제 진영은 이념 분쟁으로 대립하며 갈등했다.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격하 발언은 동유럽에서 민주화 움직임을 촉발시켰다. 1958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학생들은 소련의 압제에 항거했고 이 시위는 10만 명의 시민 항쟁으로 발전했다. 소련은 탱크를 앞세워 시위를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이 희생됐다. 김일성은 후르시초프의 움직임에 불안감을 느꼈다. He wanted to diminish, to undermine Soviet control. And he also felt uneasy about liberalization movement in the Soviet Union. Because he saw it as a personal threat, a threat to his own power above all things. 1956년 8월 김일성의 불안은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현실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소련파는 소련 공산당의 노선을 그대로 하자. 또 연안파들은 김일성 이거 전쟁에 피해가 많은데 경공업부터 먼저 발전시켜가지고 인민생활을 안정시켜야지. 예? 그 중공업부터 하니까 언제 인민생활을 향상시켜가는가. 이렇게 정책을 반대하고. 두 번째로는 개미신 반대 투쟁을 노동당 안에 적용하자. 그러나 반대파는 지지를 받지 못했다. 김일성은 8월 종파투쟁의 승리로 소련파를 숙청하고 유일체제로 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권력 기반을 확고히 굳힌 김일성은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했다. 56년부터 천리마 운동이 시작됐다.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전설 속의 말처럼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경제개발 목표를 달성하자는 운동이었다. 천리마 운동을 시작한 후 강선제철소 노동자들은 생산 능력의 2배에 달하는 강철 12만 톤을 생산해냈다. 천리마 운동은 모든 산업 영역으로 전파됐다. 소련제 기계를 분해하고 조립하기를 되풀이하는 방식으로 자체 설계도와 부품을 생산해냈다. 그 결과 북한식 트랙터 개발에 성공했다. 천리마 운동은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고 김일성의 기반은 더욱 공고해졌다. 1958년 농업 집단화가 완료돼 모든 토지는 예외 없이 협동농장으로 편입됐다. 이때부터 북한은 스스로 사회주의 국가로 부르기 시작했다. 개인 상공업자들도 협동조합으로 조직됐다. 이로써 일체의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완성됐다. 58년이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에서는 전환점에 해당하는 해입니다. 58년도에 수령 절대주의 공산 독재 체제를 수립할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 정치적인 기반을 공고히 닦았습니다. 그해 10월 중국군이 철수했다. 중국군의 철수는 북한 경제가 궤도에 올랐음을 뜻하는 동시에 중국의 지원을 받는 연안파의 몰락을 의미했다. 1958년 뽑기 위한 구호의 손길이 이어졌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와 같이 모든 선전을 많이 해주시는 중 더욱 옷과 좋은 것을 많이 거둬서 우리 한국에 내보냈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국의 원조는 전쟁으로 파괴된 한국 경제에 숨통을 터주었다. 부산항에 첫 원조 물자가 도착하던 날, 이승만 대통령이 부두에서 환영 행사를 열었다. 그만큼 한국 경제의 사활은 미국의 원조에 달려 있었다. 그 식량 원조라는 것이 미국 공장 설립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가 달러로 빌려주었고 부족한 자금은 은행 융자로 충당해 주었다. 이때 일어난 산업은 제분, 제당, 면방직 등의 300산업.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민간기업이 경쟁적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 아래 한국 자본주의의 기초는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45년부터 1953년까지의 인플레이율이 얼마냐? 500배가 넘어요. 500배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가족을 잃은 천만 이산 가족이 생겨났다. 전쟁 고아만 10만에 이르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폐허 위에서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 삶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전쟁이었다. 아이들은 미군으로부터 기부 및 초콜릿이란 말부터 배웠고 그들에게서 얻은 물건으로 허기를 달랬다.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한국의 어려운 상황을 있어가지고 그 식량을 갖다 우리한테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식량을 받아다가 국민한테는 이제 그걸 팔았죠. 정부에서는 팔아가지고 그래서 국민한테 지금 세금 받을 처지 못하니까 말이야. 그것이 정부의 이제 재정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부의 인건비 주지만은 여러 가지 건설 사업에다가 그걸 가지고서 부응을 했죠. 전쟁은 역설적으로 한국의 자본주의화를 촉진시켰다. 그 시작은 농지개혁이었다. 전쟁 중 이루어진 농지개혁으로 지주계급은 몰락했고 소작농은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대다수의 농민이 자유롭고 자립적인 경제 주체가 돼 시장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됐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궁핍했지만 사람들은 살아야겠다는 의지로 충만했다. 전쟁으로 인해 생활 기반을 잃은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들었다. 이들은 일자리를 얻어 돈을 벌어야만 했고 산업자본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원천이 됐다. 정부는 일본인 귀속재산 대부분을 민간에게 헐값으로 불화했다만 사람들은 살아야겠다는 의지로 충만했다. 전쟁으로 인해 생활 기반을 잃은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들었다. 이들은 일자리를 얻어 돈을 벌어야만 했고 산업자본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원천이 됐다. 정부는 일본인 귀속재산 대부분을 민간에게 헐값으로 불화했다. 공장 설립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가 달러로 빌려주었고 부족한 자금은 은행 융자로 충당해 주었다. 이때 일어난 산업은 제분, 제당, 면방직 등의 300산업.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민간기업이 경쟁적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 아래 팔아가지고 국민한테 지금 세금 받을 처지 못하니까 말이야. 그것이 정부의 이제 재정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부의 인건비 주지만은 여러 가지 건설 사업에다가 그걸 가지고서 부응을 했죠. 전쟁은 역설적으로 한국의 자본주의화를 촉진시켰다. 그 시작은 농지개혁이었다. 전쟁 중 이루어진 농지개혁으로 지주계급은 몰락했고
소작농은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대다수의 농민이 자유롭고 자립적인 경제 주체가 돼 시장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됐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궁핍해져 전쟁은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가족을 잃은 천만 이산 가족이 생겨났다. 전쟁 고아만 10만에 이르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폐허 위에서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 삶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전쟁이었다. 아이들은 미군으로부터 기부 및 초콜릿이란 말부터 배웠고 그들에게서 얻은 물건으로 허기를 달랬다.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한국의 어려운 상황을 돕기 위한 구호의 손길이 이어졌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와 같이 모든 선전을 많이 해주시는 중 더욱 옷과 좋은 것을 많이 거둬서 우리 한국에 내보냈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국의 원조는 전쟁으로 파괴된 한국 경제에 숨통을 터주었다. 부산항에 첫 원조 물자가 도착하던 날 이승만 대통령이 부두에서 환영 행사를 열었다. 그만큼 한국 경제의 사활은 미국의 원조에 달려 있었다. 그 식량 원조라는 것이 미국 이석에 그 식량을 갖다 우리한테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식량을 받아다가 국민한테는 이제 그걸 팔았죠, 정부에서는. 한국 자본주의의 기초는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45년부터 1953년까지의 인플레이율이 얼마냐? 500배가 넘어요. 500배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만%가 넘는단 말이에요. 5만%가. 그런 인플레이예요. 그러니 무슨 산업을 소규모 산업을 하려고 해도 융자를 줘야 하는데 융자를 주면은 융자 받는 사람이 뭐든지 자재라도 사놓으면